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요즘 6.17 부동산 대책 관련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거의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날벼락을 맞은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양부터 해서 의왕, 용인, 수지, 기흥, 수원 모든 구들, 밑에 동탄, 이신도시, 군포, 안산, 단원구까지 경기 남부는 이제 거의 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죠. 수원, 동탄, 안양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군포, 안산 이런 데는 생각을 하고 지정을 한 건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수원 무주택 젊은 층들을 위해 이런 영상을 올렸었죠. 수원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니 청약을 포기하고 다른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수원뿐 아니라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 모든 경기도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얘기라서 더 많은 분들께 조언드리고자 다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 지역들에 거주하시는 무주택 젊은 층은 이제 청약 당첨이 불가능해요. 사실상 아이가 둘 이상 있는 거 아니면 빨리 포기하시고 청약 이외의 다른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지금부터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이후 경기 남부 청약이 어떻게 변하는지, 100% 가점 선발이 왜 젊은 층에게 불가능을 안기는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이후 경기 남부 부동산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이 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투기과열지구랑 청약이랑 무슨 상관인지,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왜 당첨이 안 된다는 건지, 왜 젊은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는 건지 그걸 먼저 알아볼게요. 당첨 방식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일반 분양을 넣으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보통 34평 이하, 25평, 30평, 34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가점 75%, 추첨 25%, 즉 100세대를 분양을 하면 75세대는 가점으로 뽑고 나머지 25세대는 추첨으로 뽑았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이 되면서 이 추첨 25%마저 없어집니다. 그냥 가점 100%로 다 바뀌어요. 모든 청약, 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가점 100%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가점 30점, 20점 이런 가점으로는 아무리 청약을 넣어도 당첨 가능성이 1%도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보통 가점 낮은 분들은 젊은 층이죠.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기간이 젊은 사람들은 오래 유지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젊은 층들 20대, 30대, 보통 한 40대까지도 가점이 별로 없어요. 50대가 넘어가야 보통 가점이 많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나마 이제 가능한 게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아파트들, 즉 34평보다 큰 아파트들, 40평, 45평, 50평 이런 대형 평수들 있죠. 이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도 추첨 50%가 있어요. 85제곱미터 초과인 물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물량이 있다고 해도 얼마 안 되고요. 내가 가점이 낮다, 그런데 돈은 많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평수로 그냥 넣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평수 25평, 30평, 34평 이런 평수로 들어갔다가는 당첨 가능성이 제로예요. 대부분 젊은 층은 여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당첨 물량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죠. 젊은 층에게 또 안타까운 소식 하나. 이건 꼭 청약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아파트는 대출이 40%밖에 안 돼요. 중도금 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자, 그럼 현실적으로 청약해서 당첨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내가 한 50점 이상 정도의 가점 통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인기 단지의 경우 한 60점 이상, 이런 고가점자분들은 오히려 약간 당첨 확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추첨이랑 나눠 먹던 걸 다 먹잖아요. 이제 100%로 한 아파트 단지를 청약할 때 당첨 확률은 고가점자에 한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피해를 보면 누군가 이득을 볼 수 있죠. 다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 합산 연소득 7,3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정확한 거 확인을 해보세요. 신혼특공이죠. 신혼특공인데 2명 이상 자녀를 둔 분, 그 다음에 다자녀. 이 정도 말고는 앞으로 포기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당첨 불가능하신 분들 앞으로 20대, 30대, 40대 일반 청약자, 대부분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가점 50점 보통 안 되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포기하십시오. 정말 인기 없는 단지 말고는 이게 가점 50점 미만으로 붙는다는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런 단지는 또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청약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점이 되더라도 내가 분양가의 60%의 현금을 마련할 수 없다. 왜냐면 대출이 40%까지밖에 안 되죠. 60%는 내가 신용대출을 받든 집을 팔든 주식을 팔든 보험을 해지하든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잔금 지급일까지. 이게 안 되시는 분들, 이것도 보통 젊은 층들이 많을 거예요. 젊은 층들은 현금이 보통 없으니까. 이런 분들도 이건 당첨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당첨이 돼도 문제인 거죠. 아, 나는 분양받아서 현금 없어도 전매해서 팔면 되는데요, 분양권을. 투기 가열지구가 됐기 때문에 최소 전매 제한 3년이 걸리고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순간 10년까지도 가능해요, 전매 제한이. 분양권을 팔겠다 이런 생각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젊은 층, 다자녀가 아닌 분들이 청약을 노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다. 자, 그럼 불가능한 건 알겠는데, 앞으로 청약 못한다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우리 무주택 젊은 층은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이 세 가지 선택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선택,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이번 대책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죠. 비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은 지역들이 있어요. 안양, 용인, 의왕, 수원, 동탄 등은 투기 가열 지구죠. 근데 보시면 바로 옆에 이 위치에 노란색이 있는 게 약간 부자연스럽죠? 빨강 사이에 노란색.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이 시흥 장현지구 트리플 역세권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월판선이랑 신안산선이 들어와서 서해선과 함께 트리플 역세권을 만드는 장현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사실 안산 단원구를 투가 지정을 하면서 위에 시흥시를 뺐다는 게 당초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정부에서 밀어준 거죠. 사실 시흥 장현이나 목감, 은계 이런 곳들은 이런 지역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아요. 단원구에 비해서는 상위 입지고요. 근데 규제는 지금 약하게 걸려있죠. 지금 대부분 다 투기과열지구라 그나마 도전 걸려있는 곳들은 괜찮아요. 위에 부천도 있죠. 부천도 GTX B라인 들어오는 도시예요. 그 GTX 역세권 쪽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죠. 부천 종합운동장, 당아래라고 하죠. 그 지역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번에 최대의 수혜지 성남 중원구, 여기 롯데캐슬은 벌써 가격이 막 뛰고 있습니다. 이쪽 들어가시려면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쪽 거주하시는 무주택자분이 성남의 신축을 들어가긴 참 어렵죠. 자금이. 그래서 저는 시흥이나 부천 추천드려요. 군포 의왕이 들어갔는데 성남 중원구, 시흥, 부천은 빠졌더라.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시죠? 정부에서 여기를 밀어주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이고요. 아예 규제 안 걸린 곳들 있죠. 비규제 지역. 이건 여러분들 많이 좀 아시죠? 지금 김포랑 파주 난리 났잖아요. 특히 김포 한강신도시. 6월 17일 규제 발표되자마자 김포 한강신도시가 호객노노 1위부터 20위 안에 과반수 이상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뭐냐? 그냥 이 지도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김포를 찍었구나. 파주를 찍었구나. 정부에서 김포를 찍어줬구나. 라는 똑같은 생각을 다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김포 한강신도시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그 옆에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 파주는 운정신도시만 보세요. 운정신도시에 GTX A 들어와요. GTX A 타고 삼성역까지 20분. 서울역까지는 16분이에요. 이 파주 운정신도시 쪽은 지금 꿈틀꿈틀 하는데 아직 별로 안 올랐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날짜가 6월 20일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긴 아직 기회가 있어요. 파주 운정신도시 쪽 GTX A 역세권 근처로 지금 이미 한 6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어서 가봐야 한 7억 정도긴 한데 주택 매수하실 거면 조금이라도 집값이 올라야 매수를 하는 의미가 있죠. 이 비규제 지역들은 너무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여러분이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미 막 오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조정 대상 지역들 중에 이런 곳들, 아까 말씀드린 곳들, 시흥시 장현지구, 부천 종합운동장, 당아래, 성남은 너무 비싸고요. 이런 곳들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투기가열지구 아닌 곳 매수하기. 자, 두 번째 선택은 뭐가 있느냐. 투기가열지구인데, 투기가열지구이긴 한데 6월 17일 대책 나오기 전에부터 투기가열지구였던 곳, 경기 남부가 투기가열지구로 같이 묶이면서
더 좋은 입지였던, 더 상위 입지였던 원래 투기가열지구였던 곳들, 이런 곳들은 지금 웃고 있어요. 볼까요? 자, 이 파란 선 위쪽으로 분당, 서울, 하남, 광명, 이런 곳들은 원래부터 투기가열지구였죠. 15억, 20억씩 하니까요. 이런 지역들은. 근데 원래는 이 경기 남부에 비해서 규제가 훨씬 높았죠. 여긴 투기가열지구였고 여긴 조정이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뭔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찰나에 더 하위 입지인 얘네들이 동일한 규제를 묶여버렸어요. 그럼 이 시중에 풀려있는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는 안 갈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가든지 아니면 빨간색으로 갈 거면 여기로 가겠어요? 밑으로 내려오겠어요? 위로 가겠죠. 입지가 훨씬 좋은데 규제는 같다.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광명, 하남 위례, 분당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 서울, 이런 곳들은 이 핵폭탄급 규제 이후에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조금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방어를 잘 할 겁니다. 특히 서울에도 강북 쪽이나 강서 쪽에는 아직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도의 어떤 서열이 더 완벽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 경기도가 서울을 따라오려 그래? 지금 정책이 이래요. 구축 위주로 잘 찾아보시고 스스로 찾기가 어려우실 테니 제가 추천 영상도 좀 올려드릴게요. 잘 찾으시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원래 투기 가열 지구였던 곳을 매수 고려해보자. 선택 1, 선택 2 둘 다 지금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3번을 가장 추천드리긴 해요. 굳이 내가 투기꾼도 아니고 경기 남부에서 내 집 한 채 사겠다는데 그걸 지금 정부가 막아서 힘든 거잖아요. 굳이 내가 수원 살고 용인에 살고 동탄에 사는데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시흥에, 서울에, 하남에, 김포에, 파주에 이런 데 집 사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투자 목적이면 모를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어차피 여기 살고 싶으신 거잖아요. 여기에 집을 사실 계획이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세요. 좀 관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들 집값이 떨어질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은 결국 회복하고 긴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경기 남부가 수도권에서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처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런 비규제 지역이나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가열지구라도 서울 쪽을 보지 투기가열지구인데 경기도야? 안 보죠. 가장 마지막에 보는 거죠. 가장 순위에서 밀리죠. 투기가열지구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이점이 없어요. 가장 딸려요. 그러니까. 가장 투자 가치가 없죠. 당분간 집값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한해서 말이죠. 경기 남부의 투자 매력이 급감할 거고 비규제, 조정, 기존 투자 지역에 비해 가장 매력이 없어질 거예요. 당분간은 경기 남부 부동산은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런 곳들이 오르는 동안 혼자 죽쓰고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 경기 남부의 특징을 보면 경기 남부는 이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신축이 엄청 막 오르는 동안 구축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신축이 매우 비싸요. 신축과 구축이 같은 입지에 있을 때 거의 2배까지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여태까지는 대출이 60%, 70%였는데 투기가열지구 되면서 대출 40%밖에 안 나오죠. 투자자들은 많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기 남부로 실거주자 위주로 주택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실거주자는 정말 매수를 해야 되니까 투자자는 빠져도 실거주자는 주택 매수해야죠. 여러분이 실거주자 입장이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출이 60%, 70%될 때는 내가 신축 욕심내서 들어갔어요. 7억, 8억 해도 70% 받아서 내가 30%만 어떻게든 마련해서 신축 한번 살아보자 라고 했는데 아니면 분양받거나 이제 분양 안 되죠. 대출 70% 안 되죠. 대출 40%만 되죠. 그러면 신축, 이 비싼 신축을 들어갈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 같으면 안 들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면 그냥 거의 비슷한 입지에 구축이 있는데 입지 그냥 비슷하고 깔끔하고 한 2003년식, 2008년식도 구축이라고 하죠. 심지어 이런 곳도 2008년식도 2019년식이랑 가격 차이 엄청 많이 나요. 근데 사실 가서 직접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튼 신축 옆에 아직도 저렴한, 정말 아직 오르지 않은 저렴한 구축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을 가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실거주자 위주로 주택 매수를 하게 될 거고 좀 구축 전망이 괜찮죠. 많은 실거주자가 비싼 신축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신축에서 구축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순간, 지금까지는 신축 광풍시대, 미친듯이 신축만 오르는 시대였지만 이 투기 가열지구 하에서는 구축이 힘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뭐 지저분한 구축까지 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입지 좋고 정말 살기에 괜찮은 깔끔하고 연차만 그냥 한 10년 전, 15년 전일 뿐이지 지금 짓는 신축과 뭐 근본적으로 보면 크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구축들 위주로 전망 좋게 봅니다. 경기 남부에서는. 그럼 지금 바로 매수하면 되나요? 구축? 아니요. 써놨죠? 관망하다가 구축 매수하자. 굳이 지금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분간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했죠. 굳이 지금 무리하셔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관망하세요, 일단. 제 예상으로는 갑자기 이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올해 말까지는 굳이 경기 남부에서 주택을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초 혹은 내년 봄 정도가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이는데 그건 뭐 지금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규제가 일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관심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니고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괜찮은 시기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괜찮은 구축 입지 좋고 깔끔한 구축들 역세권 위주로 젊은 부부들이 아이 없이 또는 아이 한 명 정도와 함께 살기 적합한 그런 곳들을 본격적으로 추천해드릴 겁니다. 당분간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어디를 매수하셔라 이런 거 추천드릴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투자의 목적이시면 선택 1, 2도 괜찮고요. 특히 비규제 들어가실 분들은 빨리 움직이세요. 지금도 이미 늦었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보시고 이미 늦은 것 같으시면 그냥 접으셔야죠. 대부분의 실수요자, 무주택이신 분들은 관망하시다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구축 위주로 매수하시는 거 이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집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지도 몰라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년쯤에는 여러분이 집마련 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 부동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약은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